안녕하세요. 저는 국선아입니다. 스페인어 강사고요.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사회문화 또 여행에 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스페인어 가르치는 일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스페인어 이름이 클라라거든요. 그냥 제 이름이에요. 친숙해요. 저는 클라라로 한번 해볼게요. 끌려요. 미친 듯이. 라면처럼. 라틴 아메리카에. 저는 뭐 방금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어디 가서 소개할 때 남미 덕후라고 소개를 해요. 스페인어 전공하면서 이제 어학연수지를 선택을 하는데 보통 스페인이나 멕시코 선택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알 수 없는 이유, 뭐 사실 우리가 뭔가 좋아하는데 별 이유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괜히 좋아서 아르헨티나로 가게 됐고요. 어학 연수를 가장한 어학 여행, 어학 여행을 아주 훌륭하게 잘 마치고 왔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어학 코스도 밟고 또 아르헨티나에서부터 쿠바까지 여행을 하면서 이지의 땅을 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이제 막연하게 더 뭔가 동경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정말 커졌으니까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 가지고 구직을 하려던 중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르바이트처럼 스페인어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됐고요. 스페인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가르치는데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냥 저는 다 보통인 사람이었어요. 다 보통. 그냥 공부도 보통, 뭐도 보통, 다 그냥 다 보통인 사람이었는데 뭔가 처음으로 남들보다는 조금 더 재능 있는 것 같은 일을 만나고 또 저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선생님 저 뭐 스페인어 잘 쓰고 왔어요. 이제 그런 말들 듣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페인어 자체도 좋아했지만 처음 느껴보는 그런 성취감과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을 꾸준히 이렇게 계속 하게 되면서 더 잘 공부해보고 싶어서 교육학 전공으로 석사도 하게 되면서 좀 더 이제 교육 분야로 나아가다가 그때 당시만 해도 스페인어 가르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웬만한 유명한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 다 강의를 가고 대학 출강, 뭐 고교 교사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가르치는 기회를 갖게 되고 남미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그런 경력들이 쌓이면서 이제는 라틴 아메리카에 관한 강의도 함께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뭔가 계속 그런 자연스럽게 커리어가 쌓였던 것 같습니다. 그걸 계기로 이제 뭐 여행 프로그램 그런 데도 큐레이터로 참여를 하게 됐고요. 이게 저는 좋아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중남미는요, 저한테는 정말 그냥 산교육의 현장, 학교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식적인 성장도 있었지만 제가 가치관이 한참 확립되던 그런 시기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뭐 환율이란 무엇인가 직접 제가 환전을 해보면서 그런 것들을 또 배울 수 있는 거고 또 고도가 높아지면 뭐 산소가 희박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직접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지 잘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남미에서 직접 다 경험하면서 이런 게 배움이 아닐까? 진짜 배움이 아닐까? 그런 생각했던 것 같고요. 남미를 가기 전까지 저는 제 인생은 다 객관식이었던 것 같아요. 답이 정해져 있고 고르는 것,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남미에서 인생이 주관식이구나 그런 것도 좀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아르헨티나에 도착해서 뭔가 처음으로 심장이 콩닥콩닥 했던 설렜던 순간이 아직도 선명한데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까사로사다 대통령궁을 갔던 순간이었어요. 대통령궁이 핑크색이잖아요. 어떤 그 여야의 통합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적으로 흰색과 빨간색을 섞어서 핑크색으로 칠한 그 대통령궁을 보면서 나는 흰색 아니면 빨간색 중에 골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었는데 섞을 수도 있는 거구나. 그때부터 좀 더 제가 사고를 개방적으로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고 지금도 저는 정해지지 않은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도 그때 그 두근거림이 시작이 아니었을까. 남미 사람들이 사과를 잘 안 하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무리를 일으켰을 때 정말 단골 멘트가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고 법적인 책임과 상관없이 도의적인 책임이란 단어를 사용을 하잖아요. 남미에는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사실은 살짝 부딪히거나 뭔가 실제로 어떤 접촉이 일어났을 때 페르도는 엄청 잘하는데 어떤 정말 심각한 상황에 마주했을 때는 잘못을 조금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생각해요. 근데 오히려 한국은 반대죠. 도의적 책임에는 좀 너그럽지만 부딪히거나 이랬을 때는 사과를 후하지 않잖아요. 되게 화나는 일도 많죠. 가깝게 지내다 보면 분명히 얘 잘못인데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회피하고 나는 몰라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것들이 좀 화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뭐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주문하고 이렇게 들고 오다가 콜라를 엎은 거예요. 그럼 콜라 다시 줘요. 자리에서 식사하다가 와인을 엎었다. 그럼 와인도 다시 따라줘요. 자기의 실수에 너그러운 것처럼 남의 실수에게도 어떻게 보면 너그러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점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는 아르헨티나가 지금보다 훨씬 더 생소한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직접 가서 찾아봐야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일단은 한인 민박을 찾아갔고요. 근데 그 한인 민박의 주인이 한국에 가게 되면서 저한테 거기를 맡아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래서 한인 민박을 잠시 매니저처럼 운영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 수차례 방문을 하면서는 다양한 형태였는데 현지인들과 같이 학교 다닐 때는 같이 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뭐 한 달 살기 이렇게 갈 때는 제가 직접 렌트해서 집을 렌트해서 지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애니메이션 중에 엔칸토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엔칸토는 콜롬비아의 어떤 마을에 살아가는 어떤 한 가족의 이야기인데 이제 코코를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두 애니메이션이 분명히 다른 작품인데 어딘가 비슷한 코드가 있다는 걸 눈치를 채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가족 간의 그 끈끈한 유대를 엿볼 수 있는 것이라든지 가족 내에 남성의 부재 라고 하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데 흔히 우리가 남미 사회를 묘사할 때 모계 중심 사회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계 사회라는 게 뭔지 설명이 좀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코나 엔칸토 같은 그런 애니메이션 통해서 엄마가 중심이 되는 가정의 모습이란 무엇인지 그런 것들도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영화는 그 스페인어 원 제목이 El secreto de sus ojos라는 영화가 있어요. 어떤 살인 사건이 있고 그 용의자를 추적하는 형사의 이야기거든요. 그 형사가 용의자를 이놈을 어디 가서 잡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간 곳이 축구장이에요. 아무리 쫓기고 있어도 추적을 당하고 있어도 축구는 보러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축구장에 가서 실제로 범인을 마주쳐요. 남미 사람들이 얼마나 축구를 좋아하는지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중남미 축제 하면은 대표되는 리오 삼바 페스티벌과 같이 이렇게 보통 중남미 축제들은 카톨릭과 종교적으로 굉장히 밀접합니다. 네, 리오 삼바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사순절 전에 하는 거죠. 금욕기간 전에 즐기기 위한 축제인데 아프리카의 그 특유의 아프리카 그 흑인 노예들의 리듬이 더해져서 삼바라는 음악과 그리고 노예 문화와 그리고 카톨릭 문화가 이렇게 혼종이라면 다른 지역의 축제들도 사실은 그 종교적인 배경이 다르진 않거든요. 모두 이제 카톨릭과 관련이 있는 그런 상징적인 어떤 무언가를 기리기 위한 예를 들어서 동정열을 기린다거나 아니면 마찬가지로 리오 삼바 페스티벌과 같은 기간에 카니발을 열기도 합니다. 같은 퍼레이드 행렬 위주로. 그래서 종교적인 그런 색채를 가지고 있다는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요. 우리 한국의 축제들 생각해보면 계절감을 활용하는 그런 축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좀 그런 축제들이 없다는 것도 어쩌면 축제 문화의 특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쪽 나라들도 축제들 보면은 포도 수확하는 기간에 전통적인 방법으로 포도 수확해서 발로 밟아서 직접 이렇게 와인 제조하는 과정에 참여를 한다거나 발효조에 넣는 과정을 축제화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분명히 어떤 철에 맞는 축제 문화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많이 발전하지 못한 것은 뭔가 계절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게 남미 축제 문화의 또 특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제가 봤던 것 중에 좀
특별하고 인상적인 그런 축제는 아르헨티나는 특히 이민 역사가 깊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 민족의 날이 굉장히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그런 축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탈리아 음악, 음식, 춤 이런 것들 접할 수 있거든요. 길거리에서 파스타도 막 엄청 크게 볶고 막 이러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와 비교하는 상상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외국 동포들이 저런 축제를 여는 장면과 비교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좀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남미 전역에서 볼 수 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원주민 비율이 높은 멕시코, 과테말라, 그리고 페루, 볼리비아 같은 데 가면 아직도 뭐 일명 그냥 한국어로는 편하게 마야의 주술사, 뭐 잉카의 주술사 이렇게 불리는 주술사, 무속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식을 행해주는 것들이 그들의 역할인데요. 뭐 예를 들자면 개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집을 사거나 아니면 새 차를 뽑거나 그러면은 뭐 사고 없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어떤 의식을 치러주는 것들이 또 그들의 역할입니다. 특히 안데스 문화권 사람들이 가진 그 민간 신앙 중에 하나가 그 새끼 야마를 어떤 거는 미라 상태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그냥 아기 새끼 야마인데 그 야마를 말려두거든요. 말린 야마들을 시장에 가면 흔히 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제수용품 파는 가게들이 요즘에 많이 없어졌지만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런 제사용품을 전문적으로 파는 가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야마를 땅에 묻고 그 위에 집을 올리면 사고가 없다거나 그런 미신들이 또 있어요. 미라가 된 그런 그 야마 태아 같은 경우에는 제사상에 올리는 것처럼 의식에 실제로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중남미 사람들은 자연의 무서움을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법제적으로도 뭔가 좀 더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체계화된 법령들이 많이 있잖아요. 남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자연에 대해서 좀 더 인식하며 살아간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생활에서 자연을 가깝게 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연을 인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기도 하겠지만 자연의 규모도 한몫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서 마주하는 그 자연의 풍경은 정말 압도당하는 듯한 아름답지만 또 무서움이 드는 경외감을 정말 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압도적인 규모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도 이 사람들은 어떤 자연에 대해서 자연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리고 자연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고 있고 많은 것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직접적으로 체감해서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콜롬비아 북부에 아루아코라고 하는 부족을 만나러 간 적이 있어요. 아루아코 부족의 촌락이 카리브와 바로 마주하고 있는데 그 아루아코 부족 소녀한테 너무 이렇게 진짜 이런 에메랄드빛 바다 옆에 살아서 너무 좋겠다 그랬더니 자기는 바다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바다가 아름답고 우리 삶에 많은 것을 주지만 자연을 결코 즐기고 노는 대상으로 여기는 방법을 배우지 않은 거예요. 배우지 못한 거예요. 일단 자연에 대한 그 개념이 내가 마음대로 이것을 향유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아주 확고한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그 지역을 촬영을 하기 위해서 그 마을의 어떤 촌장, 부족장 같은 사람과 사전에 간단한 어떤 인터뷰를 거쳤거든요. 허가를 위한 인터뷰를 거쳤는데 촬영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담아가고 우리 부족의 모습을 담아가서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 좋은데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건 파가멘토라는 거예요. 근데 파가멘토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일단은 첫 번째 뜻을 직역하면은 지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출연료를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잘 찍고 돈 내고 가라. 우리 도와주고 가라. 이제 그런 의미인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점점 다니면서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균형을 강조한 거예요. 단순히 어떤 금전적인 보상 얘기하는 거 아니고 아름답게 누리고 담아가는 만큼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게 꼭 그 사람들에 대한 지불이 아니더라도 그런 자연을 좀 더 아끼고 두려워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인상적이었습니다.